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뒤에 부침 10과 부침 11이 있을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뜯어 놓으세요. 다른 건 떼지 말고 부침 10하고 부침 11만 떼주세요. 그럼 오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짠! 선생님이 논설문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음식을 골고루 먹읍시다. 요즘 음식을 편식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다양한 안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첫째, 편식을 하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논설문을 읽어줬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어떤 점이 잘못된 것 같나요? 네, 맞아요. 문제 상황도 잘 적혀 있고 주장도 잘 적혀 있는데 근거도 좋아요. 하지만 근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논설문을 적을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활용해서 적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논설문을 써봅시다. 알맞은 자료를 찾는 것을 연습해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활동입니다. 교과서 132쪽입니다. 소인의 가족단체 대화방과 성민이가 누리소통망에 쓴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소인의 가족단체 대화방부터 살펴봅시다. 오늘은 다들 얼굴 볼 시간이 없이 바쁘구나. 오늘 저녁은 외식하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있니? 짜장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땡땡 식당에 짜장면이 맛있다 추천하던데 거기 갈래? 에이, 거기 식당 사장님은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이상하대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누리소통망에서 그 가게를 이용한 손님이 쓴 글을 읽었지. 음식점을 직접 이용한 손님이 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참 편리하구나. 이상하네. 그 식당은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주 하던데. 정말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요? 선생님과 함께 가족단체 대화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빠 같은 경우는 누리소통망에서 읽은 내용을 통해 가게의 사장님이 친절하지 않고 가게의 음식이 맛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식당도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 하고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소희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요? 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리소통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NS의 우리말이 누리소통망입니다. 교과서 134쪽에 제시되어 있는 누리소통망의 의미를 선생님과 알아봅시다. 누리소통망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다듬는 말로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이나 사진 따위를 올리거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민이가 누리소통망에 쓴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얼마 전 누리소통망에 퍼진 땡땡식당 불매운동이라는 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글을 소인의 오빠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가게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하지만 누리소통망에 실린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 손님께서 짜장면을 주문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곧 주문을 담당한 직원을 화난 표정으로 부르시더군요. 아, 여기 짜장면 맛이 왜 이래? 빨리 사장 나오라고 해!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맛을 확인하고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갸우뚱하셨지만 손님께 짜장면을 새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새로 가져다 드린 짜장면도 이상하다며 배상을 하라고 계속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음식값을 받지도 않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손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성민아, 인터넷 누리 소통망에 너희 가게 이야기가 있는데 너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인터넷 글을 보내주더군요. 그 글에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사실과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짜장면을 그냥 먹으라고 하고 사과는커녕 자신을 밀치며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모두 저희 가게를 욕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아는 누군가가 제 이름과 다니는 학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학교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 저희 가게에는 정말 손님이 뚝 끊겨 저희 가족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성민이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글을 혹시 뉴스 같은 데에서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은 가끔 누리 소통망에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피해를 받는 사람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이 글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소인의 가족단체 대화방과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교과서 134쪽의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인의 가족단체 대화방과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도 만들어보고 답도 스스로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제시된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답을 같이 찾아봅시다. 소인의 가족이 단체 대화방에서 저녁 먹을 곳을 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체 대화방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빠는 학원에 가 있고 엄마 아빠는 아직 직장에 계셨으면 저녁 먹을 곳을 정하기가 함께 모여서 정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만들기 아래 만든 질문 가운데에서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골라 분류를 해보라고 하네요. 장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 단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아래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만든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은 소희 오빠는 식당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누리소통망에 손님이 쓴 글을 읽고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민이와 손님은 왜 누리소통망에 글을 썼을까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성민이네 가게는 손님이 쓴 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네, 참 안타까웠죠. 가게의 손님이 끊겼고 그리고 성민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만든 질문 가운데에서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골라 분류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도 분류해 보았죠. 선생님이 만든 질문들 중에는
질문 1과 질문 2, 질문 3이 장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단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질문 4였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 135쪽입니다.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며 누리소통망 이용과 관련한 논설문을 쓸 준비를 해봅시다. 먼저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누리소통망 이용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라서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죠. 친구들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과 같이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누리소통망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있죠. 먼저, 한 곳에 모이지 않고도 의논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쓴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가 있겠죠.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가 쓴 글을 통해서 누리소통망의 단점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누리소통망 이용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겠죠? 혹시 어려워할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의 주장을 보여줄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활용합시다 라고 글을 쓸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지 맙시다 또는 누리소통망을 사용합시다. 이렇게 다양하게 주장을 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주장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장을 적었으면 두 번째, 글을 읽을 사람과 게시할 곳을 정해보세요. 여기 아래 칸에 적어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한번 3개 이상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려워하지 말고 논설문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겨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주장과 그리고 글을 읽을 사람과 게시할 곳을 적어본 다음에 여러분들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도 3개 이상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두 다 적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을 적었나요? 선생님은 아까 말했듯이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활용합시다 라고 주장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읽을 사람을 우리 반 친구들이라고 정해봤고 다음으로 게시할 곳은 학급 갤러리라고 적어보았답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학급 누리소통망이 있죠. 여러분들의 학급 누리소통망에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도 잘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은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근거로 먼저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다음으로는 중독되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근거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3가지 이상 적어야 돼요. 자, 다음으로 교과서 136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장도 적어 보았고 그 다음에 근거도 적어 보았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근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시간입니다. 준비한 내용을 고려해 자료를 직접 수집해 봅시다. 수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워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기 주장에 여러분들이 앞에 적었던 주장을 먼저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아까 놀이소통망을 올바르게 활용합시다 라는 주장을 적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주장을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적었던 근거에 맞게 자료를 수집할 건데 어떤 자료를 수집할지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집할 자료에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리고 뉴스에 있는 글을 적을 수 있겠고 전문가의 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또 설문조사 내용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근거에 맞는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첫 번째 근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첫 번째 근거는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다라는 근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놀이소통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뉴스 자료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선생님의 두 번째 근거, 이 근거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할 거냐면 선생님은 놀이소통망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진 사례, 인터넷 기사를 자료를 찾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의 세 번째 근거는 중독되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근거였죠. 그 근거에 대하여 놀이소통망을 이용하는 시간, 그래프 자료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와 조금 다른 자료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36쪽이에요. 자, 나는 학교 누리집에 글을 쓸 거야. 전문가와 면담한 동영상을 찾아봐야지. 동영상 자료. 자, 다음으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속담 사전에서 찾아봐야지. 속담 사전을 찾아볼 아이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글을 써야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기 전에 부침 10자료, 아까 뜯었던 자료 있죠? 이 둘 중에 이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칸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자료 1, 자료 2를 적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려면 자료 3까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여기 학습지를 뒤집어서 빈 공간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인터넷을 활용해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검색을 해볼 건데 먼저 찾아야 할 선생님의 자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봤던 뉴스가 기억이 나서 그 뉴스를 검색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주 사용하나요? 이 어플을? 틱톡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이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검색을 한 다음에 뉴스를 클릭해 볼게요. 뉴스를 클릭해서 쭉 여기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내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뉴스를 계속 넘기다 보니까 원하는 뉴스를 찾았어요.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고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유출된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된 내용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네요. 이것을 선생님이 붙인 10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자료 1이라고 적고 영상 내용을 정리했어요. 틱톡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유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15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0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종류는 영상이라고 적었고 출처는 SBS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이게 아니라 연합뉴스였어요. 선생님 적다 보니까 조금 잘못 적었네요. 자, 알려주는 것은 누리소통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료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찾아야 할 자료는 누리소통망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진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조금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누리소통망에서 과장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거나 또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거짓 뉴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뉴스도 누리소통망으로 많이 퍼져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을 떠올려서 자, 누리소통망이라고 검색하면 잘 뉴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SNS 과장 광고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과장 광고 해서 쭉 또 내려볼게요. 뉴스로 검색을 해서 선생님은 찾는 자료를 계속 뉴스에서 찾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는 그 자료가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잘 확인하고 자료를 인용하셔야 됩니다. 쭉 내리다 보니까 여기 뉴스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내용도 정확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 것 같아서 이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 2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좀 더 요약해서 적어도 좋았겠죠. 대세가 된 SNS 광고 쇼핑. 한국소비자원이 SNS에서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10대에서 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SNS를 이용하며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접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48.3%는 구매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효능이 없거나 미비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광고와 다른 상품 판매, 하자나 결함이 있는 상품 판매 등 SNS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대다수는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선생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종류는 인터넷 기사, 그리고 내용이라고 적었고 출처는 한국경제. 알려주는 것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과장 광고가 이루어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자료를 3가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선생님은 뒤에 장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선생님 초록색이라서 잘 안 보여요. 이런 친구들은 노트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 찾았던 자료는 10대의 1일 SNS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선생님은 활용할 거라 이렇게 적었고, 그리고 출처는 엘리트 학생복 2018년도 자료입니다. 알려주는 것은 10대 학생 중 하루 동안 SNS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이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선생님은 정리를 하였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교과서 136쪽에 적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교과서 뒤에 있는 부침 10 자료에 꼭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정리해 볼까요? 모두 다 정리를 하였나요? 우와,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은 쉬운 활동은 아니라서 많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을 건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영상을 이어봅시다. 자, 여러분 휴식을 다 취했나요? 그럼 교과서 137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했으니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설문을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논설문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가 되어 있네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제목은 주장이 드러나도록 제목을 붙입니다. 또 읽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좋겠죠. 그래서 제목은 서론, 본론, 결론을 모두 다 적은 다음에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마지막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론은 문제 상황이나 주장의 동기,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씁니다. 다시 문제 상황과 주장의 동기,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흥미를 끄는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겠죠. 자, 본론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2-3가지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론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장을 실천했을 때 나타날 긍정적인 모습을 써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침 11, 자, 이 둘 중에 이 부침 11을 활용해서 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논설문을 적어볼까요?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이 적은 논설문을 보여주겠습니다. 짠! 누리소통망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라고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자, 요즘 적을 때 문단은 들여쓰기 해야겠죠. 요즘 많은 학생들이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누리소통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리소통망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유용한 정보 등을 주지만 때때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현명한 사용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서론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입니다. 본론에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적어야겠죠. 지금부터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가끔 아이들 중에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설명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적어야 될 내용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근거,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틱톡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0건 이상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누리소통망을 사용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둘째, 누리소통망에는 과장 광고와 같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누리소통망에서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10대에서 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며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접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14.2%에 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누리소통망을 사용할 때에는 비판적인 자세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근거입니다. 셋째, 많은 10대 학생들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네요. 학생들이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학생복에서 2018년에 10대 학생 3,826명을 대상으로 한 10대의 1일 SNS 평균 사용시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9%에 달하는 학생들이 누리소통망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지나친 누리소통망 사용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근거를 이렇게 적었고 이 근거를 보충할 수 있는 그래프를 아래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으며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누리소통망을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누리소통망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누리소통망 사용자가 됩시다. 라고 논설문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논설문을 잘 적었죠? 선생님 거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논설문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고쳐 써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점검을 해본 다음에 두 번째, 글에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고쳐 써보겠습니다. 먼저 지우개 선생님이 말하는 것부터 읽어볼까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 그리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연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살펴볼까요? 반드시, 절대로, 결코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현이 적절한지 직접 점검해보고 고쳐 쓸 부분을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에서 정한 곳에 게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논설문을 써보았습니다. 먼저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서 쓸 글의 주장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적어 보았고, 다음에는 근거에 대한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웠죠? 그 다음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논설문을 적었네요. 선생님이 하나 더 다음으로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설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논설문을 고쳐 쓰고 고쳐 쓰기 전에 평가를 해보았죠. 고쳐 쓰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7단원에서 좀 더 정확히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썼던 논설문을 버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이 어렵진 않았나요?
1학기 때 썼던 논설문과 2학기 때 썼던 논설문은 사실 조금 차이가 큽니다. 1학기 때는 근거만 적고 근거에 대한 설명만 적으면 됐었는데 2학기 때는 근거 적고 근거에 대한 설명, 그 설명을 또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더 보충하였죠. 많이 어려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직접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논설문을 한 번 더 적을 건데요.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논설문을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